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 유가는 쭉쭉 올라갑니다. 두 번째, 많은 공모주 대여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 물티슈의 원재료가 기리분들 뭔지 아시나요? 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12조가 가능할지가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2021년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 자,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저 기리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가 전쟁 다시 시작, 오펙 플러스 산유량 합의 결렬.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그리고 러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가 현지 시간 5일로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하면서 새로운 유가 전쟁의 서막이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회의는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산유국들이 합의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몇 번의 연장 끝에 불발이 됐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이날 이라크 국영통신을 인용해 오펙 플러스 회원국인 이라크의 총리의 금융 분야 자문위원이 오펙 플러스 합의 결렬로 유가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가 안 맞아서 합의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다시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TI는 75달러 넘게 쭉쭉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뭐가 좋을까요? 정유주가 좋겠죠. 자, 왼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네모칸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원유가 60달러 근처였는데요. 저 기릿은 야 60달러까지 올라왔으면은 이게 코로나 전에도 60달러 근처였으니까 여기서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거를 무색하게 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WTI와 그리고 SOL 같은 정유주 있죠. 이 두 개 차트의 연관성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SOL 차트를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이때 WTI 60달러 근처일 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한번 급등하더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무조건 100% SOL과 WTI가 같이 움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WTI가 쭉쭉 올라가니까 SOL도 최고가를 찍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기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SOL 사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WTI가 100달러 간다라는 시각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항공기가 움직이지도 않고 있죠. 그렇게 항공유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벌써 75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름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니까 당연히 유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매수하기는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전에 유가는 60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올라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분명 존재하고는 있지만 가면 갈수록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팩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혹시 기리분들이 정유에 관련된 기업을 매수하려고 했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현대차 미국에서 잘 나간다는데 주가는 언제쯤 화답할까? 2분기 해외 판매가 8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0% 상회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다시피 하반기에는 자동차가 진짜 좋을 거라는 시각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하반기가 출발이 되었죠.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미국 등 글로벌 판매차 호주에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좀 답답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현대차 비중을 늘린 동학개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증권가는 현대차에 대해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에도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하고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한 203만 대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에서는 정말 잘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한금토에서는 미국 판매를 보면 현대차는 소매 판매가 34.6% 증가했는데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며 재고 일수가 1.7개월까지 하락했다며 그만큼 잘 팔린다는 겁니다. 차가 부족하니까 인센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사면은 내비게이션도 달아주고 또 얼마 깎아주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다 팔린다는 소리겠죠. 그 말은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부담도 경감돼 평균 판가 대비 인센티브 비중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브랜드 중 수익성 기준에서 선두권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고는 지난 2014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다만 중국 내 판매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변화가 기대된다는 것이 증권가의 중론이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현대차 목표 주가는 평균 31만 4,474원이라고 하는데요. 전일 종가 23만 6천원 대비 33%나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3분기에는 여름 휴가뿐만 아니라 현대차 파업 이슈로 조금 아쉽네요. 영업 일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은 판매 증가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현대차 지금 현재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는 거지, 이렇게 직접 하루하루를 느끼시는 기리분들은 야, 맨날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봤던 시각을 기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플러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121선 이 보라색 있죠? 이 보라색 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번에는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쳐 올리고 있다는 거 기리분들이 딱 보이실 겁니다. 보라색 선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 힘을 받고 쭉쭉 올라가는 그런 힘도 다시 보여줘야 되는데,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여기 보시다시피 올라갔다가 흐앙, 올라갔다가 흐앙, 올라갔다가 흐앙, 세 번 연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121선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올라갈 힘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세 번째까지, 이때까지죠. 그때까지는 현대차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흐앙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사신다면 두 개 살 거 한 개만 사고 나머지 한 개는 한 며칠은 지켜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물론 이 시각은 지금 현재 현대차를 매수하려고 고민하시는 기리분들에게 접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현대차를 보유 중이시라면 그냥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 현대차에 이런 시각도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현대차 121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쉬었다 갈지,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하반기 IPO 대여만 200조, 증시 부담 우려. 지금 IPO가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시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증시 주변 자금들이 하반기 대여에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전망되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달 카카오뱅크에 이어 다음 달 크래프톤, 카카오페이가 줄줄이 상장하면서 주식시장에 수급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반기에 공모주 청약은 2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6일에서 27일 일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8조 원을 훌쩍 뛰어넘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카카오페이는 24조, 12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야, 이건 100조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증권업계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 후 시가총액 규모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치고 나면 2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유가증권,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시총 규모는 총 2,300조라고 합니다. 작년 말 1,980조 원에서 반년 만에 305조 원이 늘었는데, 하지만 이번 하반기에 200조 원의 규모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코스피 시장에 10%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시장이 유입되는 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대여급들이 잇따라 증시에 들어오게 되면 시장 전반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대여급이 시장에 들어오면 수급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주식수가 증가하면 코스피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큰 물량을 들어오니까 그 물량을 살려면 다른 걸 팔고 그거를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상장된 기업을 사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자금이 이동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IB 업계 관계자는 연말 테이퍼링 이슈가 하반기 증시의 최대 리스크라고 하지만 오히려 대여급 공모주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더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공모주 청약 이후에는 기업 가치가 상승해야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하락까지 한다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참, 이런 거 보면 주식 투자에는 정말 걱정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스타항공 세주인 성정 향한 물음표.
빠르고 심플하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개발 건설업체 성정이 알고 계신가요? 일단 상장한 회사는 아닌데 충남 쪽의 향토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기업이 이스타항공을 품에 안았다고 하는데요. 2019년 12월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최종 결렬되는 아픔을 겪으며 전 노선이 운항 중단되고 전산 시스템마저 끊긴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힘든 이스타항공을 성정이 품에 안았다고 하는군요. 자, 기름들 이스타항공 하면은 뭔가가 딱 떠오를 겁니다. 얼마 전에 같이 봤던 그래 어떤 기업이 막 엄청 올랐다고 했는데 바로 그거죠. 5월 31일까지 진행된 공개 입찰에 쌍방울 그리고 하림 이 두 개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었죠. 그리고 그 덕에 하림과 쌍방울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기업은 하지 않고 결국은 성정이라는 기업이 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번 인수권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인수 의지, 자금 조달 가능성 여부 그리고 경영 능력을 봤다고 합니다. 즉 우선 매각 협상자로 선정된 단계에서 인수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이미 한 차례 마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성정이 충남 향토 기업인데다가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기대감 우려 반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정은 부동산 골프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사를 만났다고 하니까 여기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다행이긴 한데 의아한 건 사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준 신의에 보답하겠다는 등 여러 항공사 직원들의 응원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비관련 다각화 인수합병이 드문 일이 아닌 만큼 이번 인수권 역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도라고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한 교수도 성정이 무엇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전문 경영인으로 누가 부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LCC의 정통 경영 방식을 주축으로 삼고 골프, 레저 산업을 시도하는 형식이라면은 이스타항공이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맨 땅의 헤딩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군요. 자, 아직까지는 항공업계가 정말 답답한 상황이겠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백신 1차 접종 1,54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접종률 3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 만나면 1명 이상은 백신을 접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물티슈 원재료가 플라스틱, 소비자 65%가 몰라. 이 65%에 저 길이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소비자의 90% 이상이 매일 청소나 위생 목적으로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물티슈 원재료가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매일매일 물티슈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길이 또 최소한 한 3, 4장은 쓰는 것 같은데요. 자, 이처럼 물티슈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물티슈 원재료를 플라스틱이라고 제대로 지목한 소비자는 34.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3.3%는 당연히 종이, 펄프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21.7%는 섬유라고 답해서 물티슈의 원재료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대다수 물티슈 제품은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테르가 주성분이거나 아니면 폴리에스테르를 함유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소비자 시민 모임은 설명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최소한 2분 중 1분 이상의 기리분들도 이 기사를 보고 진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네요. 자, 이마트24 상반기 와인 143만 병 판매 1분당 5.5병꼴을 팔았다고 합니다. 자, 엄청나게 팔리는군요. 이마트24가 와인은 이마트24 이미지 구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와인 먹고 싶다 하면은 이마트를 찾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마트24가 올해 상반기 와인 판매량을 확인한 결과 143만 병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 해 동안 판매된 173만 병의 80%에 달하는 수량이 올해 상반기에 이미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에는 7,900병, 1시간에는 329병, 그리고 1분에는 5병꼴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마트24는 와인 비수기인 6월 35만 병 이상 판매한 만큼 7월과 8월에도 고객들의 호응을 이어감으로써 올해 말까지 목표한 300만 명 이상의 판매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하루가 남았습니다. 영업이익 12조 넘나 설레는 400만 주주.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 기대에 6일 삼성전자 주가가 꿈틀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죠. 자,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가 강보합을 보이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DB금융과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은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1조 6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높게 12조가 나온다면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주가가 한 번 더 쭉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삼성전자가 내일 다시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실망 매물이 나올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 들어서 보톡스에 관련된 기업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대기업 러브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휴젤은 지난달 이후 전일까지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약 22% 올랐는데요. 그리고 메디톡스도 같은 기간 41%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미용 관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톡신 기업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네요. 자,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 불씨를 당긴 것은 지난달 17일 신세계 백화점이 베인캐피털이 보유한 휴젤 지분 49.2%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부터라고 합니다. 당일 휴젤은 장중 26만 5천원까지 급등하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는데요. 여기에 GS 리테일도 휴젤에 대해 소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보톡스 업체들에 대한 몸값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DB금융투자연구원은 휴젤 지분 인수 공시가 톡신 업체의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해 재평가를 끌어냈다며 주요국들의 백신 접종과 락다운 해제로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에스테틱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며 증권가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 추정한 휴젤의 2분기 영업이익은 42% 성장한 238억원,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은 1,05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나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톡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늙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사랑해요 밀키스, 중국에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만 1,620만 캔을 수출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1위 유성 탄산 음료인 밀키스가 중국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1,620만 캔을 수출하며 음료 한류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자,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롯데칠성 음료는 올해 밀키스를 중국 시장에만 2,500만 캔 이상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존 탄산 음료와 차별화된 맛, 다양한 맛을 통한 소비자 기대 만족, SNS 등을 활용한 브랜드 홍보 강화 및 판매 채널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파트너와 신뢰 강화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밀키스는 그냥 마셔도 괜찮지만 수박 화채 만들 때 있죠. 사이다 대신에 밀키스 넣으면 더욱더 맛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기업 하나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 하반기 매출 회복, 테라에 달렸다. 하나금융투자는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B2B 주류 시장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연말로 갈수록 백신 상용화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테라의 점유율 확대 속도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8,000원을 각각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아마도 하이트진로는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슬금슬금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다시 찍어내리고 있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4만원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하방으로 흐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델타도 완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코로나도 가면 갈수록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델타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는 만약에 하이트진로를 좋게 보신다면 지금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21선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혹시나 지킨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이 매우 좋은 매수의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이러한 시각도 고민해보시고,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국 코로나는 끝날 것이고 우리는 결국 나가서 술을 마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이트진로의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경제뉴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